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매우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거의 한 2달 쉰 것 같아요, 영상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엉망이죠? 극단적인 얘기로,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울분에 찬 얘기겠고, 설마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죠. 또 모르죠. 우리가 이제 어쩌다 선진국이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진국의 문턱에서 거꾸로 추락한 나라들이 사실은 꽤 있죠. 필리핀, 아르헨티나, 유럽에도 그런 나라들이 좀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앞에서 일본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G2가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다행히 한 2달 영상을 쉬면서 제가 좀 몸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돌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장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사실은 이미 수익성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면 돈이 될까?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제 아주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고용을 해서 인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윤을 남겨서 회사가 유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태양광은 그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가끔 전화 오시고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묻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냐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존재하는 업체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찌끄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특별하게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마땅히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 규모도 가서 까발려 보면 아무것도 없다. 태양광은 사실은 태양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차리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식당을 차리는 것보다도 더 자본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스스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까발리려고 이 영상을 시작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금비전자의 AS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몸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 지어졌던 이제 한 2, 3년 내에 지어졌던 이른바 태양광 발전소의 주인들이 좀 난감해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설치 회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설치 회사들이 사라져서 향후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어떤 특별한 이제 요구가 있을 때 어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될지가 이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AS 때문에 이제 마주했던 분들에게는 걱정을 하지 마셔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안 되는데 AS 하는 과정이라고 돈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 우리 사회가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인건비 포함해서 경비는 충분하게 다 인정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가지고 AS나 아니면 어떤 처리 과정을 밟으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태양광을 선택을 한 게 2006년도 11월 달이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남들이 돈 열심히 벌 때 저는 이제 몸이 아팠고, 남들이 또 열심히 할 때 저는 또 딴짓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태죠. 그래도 뭐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터넷에서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문서 같은 걸 보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뭐 혓바닥을 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계측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측기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 기술적인 어떤 그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고, 또 하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뭐 계측기나 이런 것들을 늘상 이제 다뤄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측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느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맥락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뭔지는 분명히 아는데 저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맥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에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프다, 복잡하진 않아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지락,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누설이에요. 특히 이제 DC 배선 누설 같은 경우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뭐 전지판이 한두 장이 아니고 몇백 장씩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현장에서 누전되는 라인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은 사실은 되게 단순한데 정말로 이게 누전이냐 지락이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계측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매각이 같은 걸 사용합니다. 저는 매각이도 잘 사용 안 해요. 저는 그냥 뭐 한 몇십만 원짜리 그냥 그 후크메타라고 그러죠. 이 테스트하기 하나를 가지고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에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계측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뒤졌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좀 고급 계측기가 있으면 저는 좀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급 계측기가 없어도 사실은 태양광에서 가장 골치 아프다고 하는 지락을 해결하는 거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인버터에서 이미 지락을 다 표시를 해줘요. 자, 지락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기는 자, 전지판에서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 밥솥에다가 밥을 해요. 아니 더 쉽게 가정에서는 이제 그 누설, 지락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세탁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만지면 전기가 찌릿찌릿 도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누전. 이제 그것이 이제 지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세탁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500와트가 소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220 콘센트를 꼽아 가지고 전원을 딱 집어넣으면 전기가 그냥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탁기가 500와트가 필요하니까 500와트만 들어갑니다. 어느 선으로 들어갈까요?
활선이라고 하는 라이브 선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500W가 들어가고, 그리고 500W를 소비하니까 500W가 돌아와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지락은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면 500W를 보냈는데 500W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400W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판정을 해요? 아, 전기가 어디에서 새고 있어. 누설이 일어나고 있어. 지락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충분히 다 검출을 해내요. 그 인버터에서 지락이라고 DC 배선 누전이라고 표시를 했을 경우에 뭐 테스타기나 아니면 매각기를 사용을 하는 거는 그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요. 야, 혹시 인버터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확인을 하는 정도예요. 그럼 이런 거죠. 인버터에는 이제 태양 전지판에서 오는 전선들이 이제 여러 가닥이 꼽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 문제가 생겼어. 1번을 꼽으면 지락이 나서 인버터가 죽어요. DC 배선 누설 뭐 이렇게 표시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1번을 뽑아가지고 옆 칸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2번 라인, 3번 라인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왜? 1번 라인 쪽 인버터 내부에서 혹시나 지락 검출을 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1번 라인에서 뽑아갖고 2번, 3번 라인을 꼽았는데 똑같이 인버터가 똑같은 에러 메시지를 내고 멈춘다. 그러면 1번 라인이 100% 지락이에요. 그걸 가지고 굳이 거기다가 뭐 매각기를 대고 테스트하기로 찍어보고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이제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 배선을 전부 다 따라가서 보통 한 라인에 전지판이 뭐 예를 들어 100km 같은 경우는 전지판이 한 300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한 라인이니까 한 라인은 보통 한 15장에서 18장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전지판이 이제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라인을 쫓아가서 그 배선의 어딘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솔직함, 담백함, 끈기 이런 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아까 제가 맥락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느낌. 그 느낌, 경험,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느낌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그 문제 있는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의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으로는 인버터가 작살이 나는 경우, 그러면 인버터 회사에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게 무상이든 유상이든. 엄청나게 단순하죠. 막말역에서 인버터 회사가 없어졌어. 수입산 인버터로 썼는데 그냥 한국 지사가 철수하고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인버터로 바꿔야죠. 물론 돈이 왕창 들어가겠지만 세상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쵸? 나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재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 전지판이 와장창 파손이 되든가, 그럼 파손된 전지판만 구해서 끼면 돼. 문제는 누설, 지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경험과 아까 얘기한 느낌을 베이스로 하는 맥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없어요. 왜? 태양광 분야는 전기 기사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양광 설치된 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만만하지 않아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 또 하나 DC라고 하는 전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전기 기사들은 DC 쪽이 아니고 AC 쪽, 교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DC는 나름대로 생소해.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인버터라고 하는 기계가 DC를 교류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류만을 평생을 만졌던 이 전기 기술자들은 태양광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맥락까지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이미 우리 시대가 완전하게 전기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전기 기사들은 밥 굶을 일이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전기로 시작해서 전기로 끝나. 우리 인간의 몸도 전기로 시작해서 전기로 끝나죠. 지구상의 생명의 탄생도 결국은 번개나 이런 전기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뭔가가 스타트가 됐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기적인 작용이야말로 자연 법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전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가장 자연의 섭리에 맞는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소중하죠. 그리고 전기가 으뜸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전기요금이 무지하게 싸. 근데 전기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실제로 우리들이 난리를 치지 않는데 언론에서 난리를 치죠.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우리 집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서 통장에서 얼마 나간지도 몰라.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물론 산업체에선 다르죠. 공장들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월에 1,0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고 월에 1억이 넘어가는 전력의 양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전력의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이 전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비용을 무조건 싸게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고집하는 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을까,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태양광 발전소들 많이 갖고 계신데 만약에 설치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설치업체가 사실은 그 아주 우수한 전기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거의 다예요. 사실은. 왜? 이 우수한 직원은 급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또 급료만 많이 준다고 그 회사에 붙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태양광 업계가 일감이 없어요. 회사 사주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친구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놀더라도 급료를 꼬박꼬박 챙겨준다 하더라도 아니 능력이 있는 직원이 일이 없어.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한 서너 달 정도야 그렇게 받겠지만 그게 몇 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또 심각하게는 도대체 내가 사는 삶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태양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이제 쭉 진행이 되어다 보니까 태양광 업계 쪽에 인력이 없어요. 설치하는데도 인력이 없고요. 설치보다 더 까다로운 유지보수. 이쪽에는 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이 태양광의 AS를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간신히 이제 인버터 회사들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AS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 뭐 저랑 손잡고 일했던 업체들, 인버터 업체들, 뭐 거의 대부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죠.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금비전자를 꼭 파트너로 삼고 싶었는데 다행히 금비까지 이제 파트너를 삼으면서 나름대로 좀 뭘까 좀 업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금비전자 쪽을 좀 파트너 삼고 싶은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죠. 동양은 이제 직원인들이 이제 이미 다 넘겨놨으니까 금비전자 쪽은 이제 제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주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이걸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유지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태양광 발전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해 드릴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또 너무 많이 받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오픈하면서 진행을 해요. 일을 하면서 뭐 자재비, 뭐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 정도는 남아야 됩니다. 인정해 주시면 저희 일을 하고요. 인정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내나 그런 것들을 숨기고 막 해서 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다 오픈하고 그냥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냥 떳떳하게 저의 몫을 챙기는 게 나중에 혹시나 만들어질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한 지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어요.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이제 체중을 좀 줄여야 되고요. 체중을 좀 줄여서 한 80kg 정도까지 좀 살이 쪘는데 한 70kg 초반대까지만 체중을 좀 줄이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사실은 굉장히 게을르거든요. 게을러서 뭔가 이제 계획을 해도 실행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살을 빼는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바쁜 거예요. 열심히 현장 다니고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인버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읽을거리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들어 드릴 건데 그것들을 이제 어떤 문서 형태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원 기사를 기사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 누구든지 이제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자, 좀 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내지는 이제 질적으로 조금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버거울 정도로 기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체중을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야지 또 제가 또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지배한다. 아닌가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드나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근데 하여튼 몸이 정상해야지만이
생각도 좀 건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배웠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깨닫게 됐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